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5번째 시간으로 절망을 넘어서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을 넘어서.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에린 브로코비치의 이력은 특별했다. 난독증이 있었고 아이 셋을 키우며 2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여자였다. 몇 개의 숫자만으로도 파란만장한 그녀의 인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0, 6, 8, 2, 16으로 표시된다. 10은 막내 아이의 개월수이다. 6은 둘째 딸의 나이이다. 8은 그녀의 아들 나이다. 2는 그녀의 이혼 횟수이고 16은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다. 그녀는 글자를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을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세계 최대의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 세상을 위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잃지 않는 한 그런 숭고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누구라도 에린 브로코비치보다 열악한 상황이나 조건보다 더한 환경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최악의 조건이라 더는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던 그녀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제규어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다. 기부스를 하고 소송까지 했지만 상대편 변호사가 빚을 탕감하기 위해 자기적으로 사고를 낸 듯한 의구심이 든다고 다그치자 에린이 격하게 항의하며 대응하는 바람에 결국은 패소당하고 만다. 알거지가 된 상태로 그녀는 그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에드를 찾아가 때를 쓰다시피 해서 임시직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을 하던 중 PG&E사와 흰클리라는 소송, 즉 에너지 회사와 마을 주민 간의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녀는 사건에 몰입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게 된다.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중크롬이란 중금속 물질을 흘러보낸 사실을 알게 되고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 찰스 엠블리를 만나게 된다. 엠블리는 자신의 사촌이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일하다 죽게 되자 그들의 약점을 찾게 되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부 문서를 확보해 제보하게 되었다면서 그것을 내민다. 이로써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쥐게 되었다. 내부 고발이란 요즘 한참 유행처럼 번졌던 양심선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뜻은 불호락이 부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제도화되어 어느 정도 절착되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2년도에 뉴욕타임즈의 일면을 장식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세 여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양심선언을 했던 사람이었다. 월드캠과 앨런의 회계부정을 만천하에 알린 월드컴의 감사 신시아프, 앨런사의 부사장 셰론 웨스킨스, 그리고 FBI의 부정을 알린 콜린 로엘리가 그들이다. 그녀는 소송에 관련된 일체를 위임하는 동의서를 마을 주민 634명의 서명을 단 사흘 만에 받아내고 사상 최대의 소송에 임하게 된다. 결국 에드 변호사와 함께 세계적인 소송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졌고 많은 에피소드를 낳았다. 주연을 맡은 줄리아 로버츠는 총 제작비 5천만 달러의 40%인 2천만 달러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졌다. 실제 주인공과 변호사는 식당 장면에서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다. 줄리아 로버츠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9번 수상을 했고 영화도 흥행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됐다. 처음 주연에 섭외됐던 이는 샤론 스톤이었는데
참금 같은 기회를 놓쳐 그녀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차거의 상황에 맞닥뜨려진 한 아줌마의 끈질긴 집념으로 거대 기업을 상대한 지상 최대의 소송에서 승리를 맛보는 감동과 보람이 있었다. 소송 금액은 3억 3,300만 달러라고 한다.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만큼이나 승산없고 무모해 보일 만큼 어려운 도전이었다. 전문 변호사로서의 자격이나 경찰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세기적인 소송에서 떳떳이 이겨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의의 부활을 보고 세상 살아가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이 정상적인 윤리 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에너지 회사의 변호사로부터 적정선에서의 합의를 하자고 하는 협상을 제의받았을 때 에린이 하는 말을 먼저 들어보자. 당신들의 척추와 자공값에 최소한 100을 곱해서 오지 않는 이상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 참으로 당차고 굳건하게 정의를 지키면서 자존심을 세운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줄리아 로버츠는 배우로서의 입지를 인정받게 되었고 최고의 몸값을 받는 스타가 되었다. 오른손잡이를 연습하기 위해 6개월간 훈련했다고도 한다. 실제 에린은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전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양육비 등을 다 주었는데 주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쁜 아버지로 각인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안타깝기만 했던 그녀 생의 최대의 순간은 기적처럼 왔다. 결국 세계 최대의 소송에서 승리를 해서 고통받았던 헝클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어떤 주민은 유방절제술에 자궁적출술도 받아야 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PG&E사는 두 번 다시 환경오염을 위해 중크롬을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상을 밝고 맑게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것에 열악한 환경에 빠져있던 절망 속에 있던 한 여인이 해낸 것이다. 예전 어떤 사람이 6살의 아버지를 잃었다. 일나가는 어머니를 위해 또한 어린 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12살에는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어 그는 집을 나갔다. 페인트공, 보험사 직원, 타이어회사 영업사원, 철도회사 직원, 유람선, 주유소 직원 등 수많은 직장을 전전하며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음에도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던 중 아담한 식당 샌더스 카페를 차려 제대로 된 기반을 잡았고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그의 상점을 우회하도록 뚫리는 바람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결국은 손님이 끊기고 폐업으로 알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65세의 늙은 몸과 105달러의 연금 그리고 조그만 자동차 한 대 안락솥이 전부였다. 그는 아내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11가지의 치킨 제조 기술을 팔기 위해 길을 나섰던 것이다.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대단한 집념을 갖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삶에 지쳐 있을 법한 나이의 노인이었음에도 자신의 꿈을 위해 불굴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었다. 잠은 차에서 자고 세면과 식사는 휴게소 또는 공중 화장실에서 해결하면서 도전을 시작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2년이었고 찾아다닌 식당만 해도 1008번이었던 것이다. 1009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제조법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FC의 원조 1호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미 30여 년 전에 불기의 계기 되었다. 그의 이름은 커넬 홀랜 샌더스라는 거짓말 같은 실화이다. 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망을 갖추고 있고 체인점의 대명사로 탄생하기까지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미국 작가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투철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한 위대한 인간 승리를 일궈낸 것이다. 누가 감히 그런 상황과 악조건 하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겠으며 그와 같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도 일어설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도전과 성취라 할 만한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 요소와 역경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승부를 걸었다. 지칠 줄 모르는 도전심 정신으로 자신의 모든 약점을 극복해냈으며 신념을 관철할 수 있었다. 그의 성공 조언은 어떤 일에도 완벽한 상태는 존재한다.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더 좋게 하려고 끊임없이 진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이 두 실화는 늙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인생은 여전히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주고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을 넘어서 노력의 대가가 존재하는 법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낸 것이고 성취한 것이다. 조건과 상황, 여건을 핑계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모든 이들에게 신금을 울려줄 좋은 본보기이다. 엄청난 열정과 용기로 절망을 넘어서 세상을 밝게 한 에린 브로크피치와 코넬 샌더스에게 열렬한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